부대 일기 5장. 휴식 없는 주말, 그리고 사라진 총열덮개. 철원의 3월은 늘 그렇듯 겨울의 잔재와 봄의 기척이 서로 다투듯 섞여 있었다. 낮에는 따뜻해지는 듯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바람이 다시 살을 파고들었고 눈인지 비인지 모를 것이 간헐적으로 흩날렸다. 그런 날씨 속에서도 군대는 똑같이 돌아갔다. 토요일 아침 대부분의 부대는 비교적 여유로운 분위기가 흐르는 편이었다. 청소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점심 전후로는 잠시 각자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예외였다. 전날 밤 중대에서 사라진 물건 하나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뒤집혔다. 총열덮개 2개 분실. 벽보에 붙은 짧은 메모가 부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총열덮개라면 소총의 총열을 보호하는 작은 장비였다. 크기가 작고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이긴 했지만 그것이 없어지면 사단 정비대까지 보고가 올라갈 일이었다. 중대장은 물론 소대장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제였다. 정우는 그 메모를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신병, 혹시 네가 청소할 때 본 거 없냐? 박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저 청소는 복도만 했습니다. 아, 그럼 어디서 빠진 거냐고. 내무반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 찾을 때까지 주말은 없다. 급작스러운 전 중대 수색. 몇 분 뒤 중대장의 고함이 막사 앞에서 터졌다. 전원, 내무반 복도 창고 그 어디든 총열덮개 2개 나올 때까지 주말 없다. 정우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발끈을 묶었다. 선임들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하필이면 총열덮개냐? 최상병이 군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이게 진짜 귀찮은 물건인데. 박일병도 투덜거렸다. 선임님, 이거 찾다가 오늘 저녁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내일 아침까지다. 정우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막사 곳곳을 뒤졌지만 총열덮개는 보이지 않았다. 침상 아래, 개인장구함, 창고 선반, 심지어는 청소도구함까지 뒤졌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분위기는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식사 중지. 중대장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밥은 찾고 먹어라. 총열덮개 2개가 사람 목숨만큼이나 중요할 때가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본인이 실수로 잘못 둔 건 아닐까? 기억이 나지 않는 사이에 어디 떨어뜨린 건 아닐까? 아니야, 나는 총기랑 관련된 작업 안 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색을 계속했다. 우연히 발견한 단서. 해가 질 무렵 정우는 창고 뒤편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살피고 있었다. 거의 쓰지 않는 부속품들이 대충 던져져 있는 공간이었고 자주 찾아올 일도 없는 곳이었다. 그때였다. 짤랑. 작은 금속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순간 몸을 멈췄다. 뭐지?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을 뒤져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흙과 먼지에 뒤덮인 작은 금속 덩어리 2개가 손에 잡혔다. 총열덮개. 정우는 두 눈을 크게 떴다. 분명 이것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이상했다. 신병이 손댈 만한 곳도 아니고 관리가 허술한 병사들이 쓰는 공간도 아니었다. 누가 왜 여기에? 그때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신병, 뭐하냐? 정우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최상병이 서 있었다. 아, 선임님. 이거 찾았습니다. 정우는 손에 든 총열덮개를 내밀었다. 최상병은 그것을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여기서 나온 거 맞냐? 예, 상자 안에 깊숙이 있었습니다. 최상병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가 스쳤다. 야, 신병. 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정우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왜입니까? 최상병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면 누구 하나는 분명히 걸린다. 정우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했다. 조직에서 누군가를 찍어서 벌을 주는 건 순식간이었다. 특히 중대 분위기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을 때는 더더욱.
최상병은 다시 조용히 말했다. 찾았다고만 해라. 어디서 찾았는지는 나만 알면 된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병은 총열덮개 2개를 손에 쥐고 중대장 쪽으로 걸어갔다. 정우는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갈등. 찾았습니다. 최상병의 목소리가 막사에 울렸다. 중대장이 돌아봤다. 어디서? 최상병은 잠시 정우 쪽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최상병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무반 1소대 장고함 안쪽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정우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중대장은 의심할 틈도 없이 바로 소리를 질렀다. 누가 관리를 이렇게 했어? 담당자 앞으로 나와. 1소대의 병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그 병장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변명할 여지는 없었다. 중대장은 그를 따로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내무반 전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박일병이 속삭였다. 저기 사실은 장고함에서 안 나온 거잖아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우의 침묵을 본 최상병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다들 정신 차려라. 이런 일 하나 때문에 중대 전체 분위기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은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듯한 어딘가 단단한 따뜻함이 있었다. 밤에 찾아온 진짜 진실. 그날 밤 정우는 잘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기온은 뚝 떨어졌다. 최상병이 갑자기 정우의 침상 옆으로 다가왔다. 일어날 수 있냐?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예, 상병님. 따라와. 2 사람은 조용히 내무반 밖으로 나왔다. 정우는 긴장한 상태로 최상병을 따라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신병. 최상병이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오늘 네가 본 건 그냥 실수로 떨어져 있던 게 아니다. 정우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멎는 듯 했다. 최상병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며칠 전 중대장이랑 주임원사가 다퉜다. 총기 관리 문제로 서로 책임 떠넘기는 바람에 상황이 겉돌았어. 정우는 눈을 깜빡였다. 근데 그 와중에 누군가 일부러 총열 덮개를 감춰버린 거다. 책임을 다른 쪽에 넘기려고.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오늘 찾은 건? 맞다. 누군가가 치운 거다. 그리고 네가 그걸 발견한 건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정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상병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 군대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순간이다. 지금 네가 할 일은 그냥 버티고 배우는 거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 박혔다. 현재의 정우, 오래 남은 기억. 스튜디오 안. 정우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군대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정의와 현실이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공백을 두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잠시 감추는 선택.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마음.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5번째 부대일기는 끝이 납니다. 5장 끝. 부대일기 6장. 일요일 아침에 경계 근무, 그리고 산 위의 연기. 1978년 철원의 일요일 아침은 군대답지 않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새벽 6시면 이미 사이렌이 울리고 취사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딘가에서 지휘관의 호통이 들리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희미한 햇살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왔고 내무반 안에는 구수한 군용 이불 냄새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정우는 침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아직 5장의 사건 사라진 총열 덮개 소동 때문에 긴장과 피로가 겹친 상태였다. 예민한 하루를 보낸 뒤라 그런지 온몸이 무겁고 머리도 멍했다. 그러나 군대에서 일요일이라고 완전히 쉬는 날은 아니었다. 이정우. 난데없이 불린 이름의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복도에서 고개를 내민 사람은 근무조장 김중사였다. 비 오는 날 총검술장에서 나타나 병사들의 안전을 챙겨줬던 바로 그 중사. 신병, 오늘 일과표 봤냐? 정우는 눈을 깜빡이며 급히 대답했다. 아,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알려주러 왔다. 산위 경계초소, 오전 근무. 너다.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계초소. 부대에서 가장 외진 곳, 가장 춥고 가장 긴장해야 하는 곳. 신병에게는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자리였다. 예, 알겠습니다. 정우는 얼떨결에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오장의 사건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고 체력도 바닥이었다. 그러나 군대에서 신병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산길을 오르다 숨이 턱에 차오르다. 경계초소는 막사에서 산을 따라 올라가야 했다. 길은 좁고 울퉁불퉁했고 군화는 돌을 밟을 때마다 불편하게 비틀렸다. 박일병이 옆에서 투덜거렸다. 형님 일요일인데 경계라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군대가 일요일을 챙겨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냐? 그렇긴 합니다만, 숨 막혀 죽겠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메고 산을 오르며 헐떡거렸다. 숨냄새 속에는 축축한 흙냄새와 나무 껍질이 말라가며 내는 은은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경계초소까지의 길은 생각보다 길고 험했다. 산 중턱을 지날 때쯤 정우의 군복 안쪽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저기 보인다. 박일병이 손가락을 뻗었다. 산 정상 근처 바위지대에 작은 초소 하나가 보였다. 창문 하나, 문 하나. 그러나 여기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밖의 모든 걸 지켜봐야 했다. 북쪽 방향, 철책선 너머로 열린 하늘과 숲, 그리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까지. 정우는 초소 앞에 도착해 숨을 내쉬었다. 휴, 신병 왔습니다. 초소 안에는 야근 근무를 섰던 상병 한 명이 축 처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교대 왔냐? 진짜 죽는 줄 알았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병, 너 이거 처음이지? 예. 초소는 겉보기엔 조용한데 가끔 기묘한 소리도 들리고 연기도 보여. 괜히 놀라지 마라.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왠지 심상치 않았다. 그럼 전 내려간다 살았다. 상병은 비틀거리며 산 아래로 내려갔다. 정우와 박일병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진짜 저렇게 힘든 것인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초소의 고요 그리고 멀리서 피어오른 연기. 초소 안은 생각보다 좁았다. 창문은 작은 틈 하나뿐이었고 라디오도 없었다. 밖은 더 조용했다. 바람은 나뭇잎을 건드리며 산 전체를 스친 뒤 작은 속삭임만 남겼다. 정우는 쌍안경을 들고 철책선 방향을 살폈다. 숲, 바위, 고요한 계곡. 그런데 박일병님. 정우는 갑자기 눈을 가늘게 떴다. 저기 저쪽 보이십니까? 철책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 숲 사이에서 희미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기. 박일병이 쌍안경을 낚아채다시피 하며 들여다보았다. 어라? 저게 뭐지? 정우는 목소리가 떨렸다. 허가된 작전도 아니고 민간인 통행 지역도 아닌데 저기서 연기가 나면. 박일병이 정우의 말을 끊었다. 장난칠 때 아니다. 즉시 보고해야 한다. 두 사람은 동시에 무전기를 잡았지만 그 순간 치지직. 무전기에서 웅하는 잡음만 흘러나왔다. 전파 방해인가? 정우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아까 상병님이 말한 소리 이거 그거 아닙니까? 박일병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야, 무슨 귀신 얘기냐? 정신 차려라.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눈을 떼지 못했다. 연기는 분명 있었다. 그리고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발소리 초소 뒤편의 인기척. 초소 뒤편에서 갑자기 부스럭 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온몸이 굳었다. 박일병님. 안다. 나도 들렸다. 둘은 조심스럽게 초소 밖으로 나왔다. 바위 틈 사이에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정우가 외쳤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박일병이 총을 잡는 흉내만 냈다.
실타는 없었지만 경계 근무에서는 형식이 중요했다. 나오십시오.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며 나뭇잎들이 한꺼번에 흔들렸다. 그리고 털썩. 그 순간 바위 뒤에서 커다란 생명체가 튀어나왔다. 으악! 정우와 박일병이 동시에 뒤로 넘어졌다. 그러나 나온 건 고라니 한 마리였다. 고라니는 둘을 힐끗 보더니 놀란 듯 울음을 내며 숲속으로 도망쳤다. 하! 정우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진짜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박일병도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아! 군대에서 고라니가 제일 무섭다. 정우는 가슴이 아직도 뛰었다. 그리고 문득 연기. 아까 그곳에 피어오르던 연기는 갑자기 사라져 있었다. 잠시 잦아든 긴장 그리고 또 다른 위기. 시간이 조금 흐르자 바람이 바뀌었다. 해가 떠오르며 산 위는 조금씩 따뜻해졌다. 정우는 쌍안경으로 여러 번 철책선을 다시 살폈다. 연기 없어졌네요. 박일병이 말했다. 바람이 거세져서 흩어진 거겠지 뭐. 괜한 긴장했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고라니가 바위 틈에서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연기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러나 그때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터졌다. 치직 초소 3. 들리면 응답하라. 박일병이 황급히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는 초소 3. 들립니다. 아까 철책선 인근에서 감지된 열원 하나 확인됐다. 추가 관측 지시한다. 북쪽 숲 지역 주위에서 관찰하라. 정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연기는 진짜였다. 둘은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우리만 본 게 아니었군요. 박일병은 침을 삼켰다. 형님, 이거 오늘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정우는 차분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주어진 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배운 듯한 말이었다. 현재의 정우, 산 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디오 스튜디오 안. 정우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군대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도 그 순간엔 모두 큰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 고라니 한 마리에도 놀라고 연기 한 줄기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 시절.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이 제가 경계를 배우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6번째 부대 일기는 끝이 납니다.